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8월 1일입니다. 8월 첫날에 증시가 기분 좋게 아주 급등하면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달 장세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아무튼 오늘 이따가 시장 한번 정리는 또 해드릴게요. 예. 일단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일단 이제 2차 전지 여전히 투자 매력도 높은 분리막 요거랑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 살아날까. 어제 유한양행이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AI 서버 여기서 전공정 이제 장비주도 보자. 요새 이제 하도 호공정만 가니까 그 의견들 나오고 있고, 건설 주택 쪽은 안 좋지만 하반기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약간 그런 내용이고요. 일본의 무라타 삼성전기의 경쟁사인데 좀 괜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밀화학, 이노션, 넥스틴, 넥슨게임즈, 네이버, 바이오니아, SKC, CJ제일제당, 그다음 8월 전략, 여기 이제 또 KB증권 워낙 또 잘 하잖아요. 그래서 8월달 매달 전략이 좀 나와서 괜찮은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또 아이디어 삼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보고서 보여드릴게요. 2차 전지 이제 한 2달 전부터인가 계속 이제 분리막 보자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 분리막주들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유한타의 이한나 연구원님은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양극재 중심이었는데 하반기에는 분리막도 좀 고객사 다변화 될 것 같다. 얼마 전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북미양 장기 수주 계약, 저게 아마 테슬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7월에 SK온, 근데 SK온 물량은 어느 이상은 공급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러니까 물량은 많아도 SK온에 공급하는 물량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나머지를 이제 다른 고객사들, 그러니까 확대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WCP는 이제 삼성 SDI의 메인 벤더입니다. 그래서 거의 삼성 SDI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5년 장기 공급 계약, 기사가 나와서 이렇게 되면 이제 북미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또 하겠죠. 그 미국의 이제 IRA 인플레 감축 법안의 핵심은 중국 이제 쓰지 마라, 이게 핵심이니까 중국 분리막도 아마 미국에서 쓰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중국 분리막 기업들의 건설 승인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막 같은 경우는 원단 3년, 코팅 1.5년이니까 빨리 증설해야 되거든요. 셀 업체들이 기다리기가 어렵죠. 중국 업체들 저렇게 승인 못 받으면. 네, 그리고 정책과 상관없이 분리막 기업들의 고객사 다변화는 이어질 것 같고, 수익성 및 밸류 매력도 높다. 요새 SK 이노베이션 좋으니까 아이테크놀로지도 잘 가고 있고, 요즘에 아무튼 주가 많이 올랐죠. 저게 4만 원까지 갔어요. 빠질 때 24만 원에서 4만 원 갔다가 10만 원 넘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극과 극을 오가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WCP는 좀 안정적입니다. 이제 굉장히 좀 이익률이 좀 높은 편이고, SK온은 조금 이제 변동성이 컸는데 일단 지금은 둘 다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극재 대비해선 싸죠. 확실히 싸기 때문에
분리막 잘 보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요게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는 LG랑 SK온 쪽에 납품하고 있고, WCP는 여기 그 삼성 SDI 쪽에 이렇게 납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다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 요즘에 제약바이오 분위기 요새 굉장히 뜨겁죠. 유한양의 뭐 삼성바이오 이제, 근데 유한양 관련해서 어제도 한번 자세히 설명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 폐암 신약 렉나자가 경쟁사 제품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로랑 화학 병용 제품이에요. 저 결과가 9월에 나옵니다. 아니 8월 16일 날 나와요. 그래서 저게 잘 나온다면 유한양에는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잘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고, 렉나자랑 아미반타맙 두 개를 이제 혼합해가지고 하는 건데, 저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잖아요. 한국에선. 그래서 이제 보험 이제 등재되기 전까지는 급여에 일단 무료로 풀겠다 해서 이제 칭찬 좀 받았고, 저거 이제 해외 임상인데 저기서 유럽 종양학회에서 10월 20일경에 열리는데 좀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MPFS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진행 생존 기간, 환자의 암의 진행이 멈춘 기간이죠. 이게 좀 잘 데이터가 나오기를 바라고, 안전성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EGFR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요게 이제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는 건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요 렉나자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순환매, 그러니까 부진했는데 최근에 순환매 잘 늘고 있는데, 이게 이어지려면 결국엔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한양이 증명을 해주길 바라고, 그다음 오늘 셀트리온도 아침에 호재가 나왔던 게 바로 그 홈페이지에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만들었던 유플라이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이름입니다. 유플라이마가 공보험에 등재됐다. 계약 맺었다. 리베이트 계약 맺었다고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리스크는 조금 이제 셀트리온도 완화되고 있다. 이제 저거 보험 못 들어가면 어떡할까 그 우려가 좀 있었죠. 네, 그거는 조금 이제 진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늘리면 더 좋고요. 자, 그다음에 수요 난기류, 이건 뭐냐면은 이제 다른 거보다도 지금 반도체 생각보다 수요 훨씬 안 좋아요.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래서 낸드 더 감산하고, 삼성이, 그리고 북미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들이 투자는 더 할 것 같고, 메타만 좀 줄인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 출하 지연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는 이제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감산에 거는 기대, 요게 크죠. 그래서 지금 수요는 안 좋으니까 감산을 해서라도 공급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비중 확대하자, 디램 괜찮을 것 같다, 요 내용이고요. 승부차는 이제 중장기 정봉종 투자에 주목하자. 1B, 그러니까 1X, 1Y, 1A, 1B 이런 순으로 가거든요. 미세화되고 전력 소모량이 작고 효율화되는 거죠. 원비가 지금 A보단 좋거든요. 근데 지금 원 A 공정으로 아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D램은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뭐 5나노, 4나노, 3나노 이렇게 하는데 D램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1X, 1Y, 1A, 1B. 원비가 가장 이제 고성능이죠. 근데 이제 HBM 만들 때 D램 원판 있잖아요. 이 원판 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선거 가지고 나오는 네모난 거. 그게 이제 넷다이라고 그러죠. 넷다이. 그래서 이 다이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후공정, 그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후공정으로 조립을 해가지고 성능을 올린 게 이 HBM인데, 근데 그 HBM 자체도 전공정도 이제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1Y, 1A 공정으로 생산되는 거를 이제 앞으로 HBM3E나 더 진화된 제품 HBM4, 요거는 아마 16단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12단이거든요. HBM3가. 메모리를 12층 쌓는 건데 삼성이 얘기한 걸로는 16층까지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원비 공정 적용된다. 그러면 이게 전공정 투자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DRAM 전공정도 좀 주목하자. 후공정에 비해 소외받았지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관련돼서는 2분기 실적은 뭐 GS건설 아파트 붕괴, DLNC는 이제 주택 부문 역성장, 이런 것들은 좀 이미 알려졌던 내용이고, 현대건설, 삼성엔지니, 대우건설 모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주택이 되게 좋은데 주택은 좀 안 좋죠 아직은. 근데 하반기에는 실망하지 말고 주택도 좀 보자는 얘기 같고요.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뭐 괜히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공통적으로 실적 발표할 때 하반기 분양 시장을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게 될까? 건설사들 국내 주택 안 좋다. 뭐 그런 보고서들도 많은데 예, 일단은 지금 분위기를 조금 바뀌는 쪽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 새마을금고발 한국은행 긴급 유동성 지원. 요새 이제 새마을금고 얘기도 잘 안 나오죠. 최근에. 증여한도 상향. 또 최근 매매지수 반등 따른 매수 심리 이런 것들 자극도 고려하면 3분기 주택건설 업종에도 좀 반등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예, 건설 업종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하반기엔 좀 반전. 좀 소외주 내에서도 좀 살아나기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건들은 좀 갖춰지고 있대요. 과연 이쪽으로 또 매수가 들어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라타 제작은 일본의 MLCC 세계 1등 MLCC 업체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스마트폰과 PC 매출액이 좀 증가했대요. 예, 재고 조정을 지난해부터 미리 좀 해가지고 예, 그래서 생산보다는 수요가 좀 많았다. 예, 2분기부터 생산량은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MLCC 포함해서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6.2%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고 조정이 이제 완화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기조는 최소한 3분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생산량이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하면서 좀 좋아지는 분위기로 좀 이제 이 무라타 제작소도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방향성을 가늠하는 이제 북투빌 레티오는 0.98로 전분기 대비해서 0.9에서 좀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북투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주한 거예요, 수주가 이제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수주 잔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고, 예, 잔고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저 수주액을 출하량으로 이제 뭐 나눈 데이터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저게 늘어난다는 건 수주가 많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아무튼 이제 BBB, BB라고 뭐 이런 옛날에 좀 그런 지표라고도 불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용어는 북투빌 레티오라고 합니다. 레이셔. 예. 아무튼 요거는 이제 반도체 장비 수주액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그 어쨌든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늘어났다는 건 방향성에서는 좋다 이런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수요도 그렇다고 뭐 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 내용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자. 요건 근데 이제 이걸 시사하는 게 뭐죠? 자, 무라타를 가져온 이유는 삼성전기죠. 전기한테도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신기기, 스마트폰 판매량 늘기 시작하죠. 네. 그 다음에 하반기는 기저효과 등으로 작년 상반기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는 작년이 낮았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도 거의 좀 바닥인데 지금 조금씩 증감률은 돌려간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MLCC도 좀 회복되는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18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2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한 거의 40% 상향했고 SI 매출 IT하고 근데 핵심은 요거예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요게 가장 중요하죠. 현대오토에버를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걸 보고 투자하시는 거니까 이게 34%나 성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하고요. 영업이익률은 7%로 2.4%포인트 더 증가했고 현대차 그룹이 디지털 전환하면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입니다. 기업향 이제 IT, SI 뭐 IT 아웃소싱도 해주고 예. 그러니까 기업 내에 있는 다양한 기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망 같은 거를 이제 솔루션 같은 거 이제 제공하는 업체죠. 네. 그래서 이런 4천 개 프로젝트가 동시 진행되고 있고 15% 이상.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지금 SI 업체가 어디가 있어요? 롯데정보통신도 있고요. 현대오토에버. 그러니까 자동차 소프트웨어만 하는 건 아니에요. 현대차 그룹의 요 SI 시스템 인테그레이티드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 직장생활 하실 때 보면 뭐 이렇게 회사마다 소프트웨어 깔려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회사 자체적 메신저 있고, 네
인사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다 SI 업체가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하는데 여기도 증가했죠. 근데 오늘 삼성 SDS가 급등해 버렸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여기 그 삼성 SDS까지는 이제 비슷한 업종인데 다만 현대오토에버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좀 특화되어 있는 거다. 근데 뭐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건 이제 탑재율이죠. 탑재율. 예. 탑재율이 해외에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많이 탑재가 되면 저기 현대오토에버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SDV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년부터 열릴 것 같은데 가장 큰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평균 한 15% 이상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익성도 좋다. 그러니까 비싸요. 사실 누가 봐도 부품사 중에 제일 비싸죠. 고밸류인데 근데 단단할 수밖에 없죠. 왜냐, 성장 나오니까. 그렇게 따지면 비싼 게 못 가면은 사실 뭐 2차전지도 가면 안 되겠죠. 근데 비싼 게 더 잘 가죠. 요즘 장. 왜냐하면 성장을 보여주니까. 성장 못 보여주면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어떤 기업이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이제 고밸류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대오토에버는 성장을 계속 지금 검증돼 있죠. 그러니까 계속 좋고 매 분기마다 이제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장기 투자하는데 큰 지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IBK의 이동용구의 롯데정밀화학도 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시장 기대치를 한 100억 정도 점프해 버렸어요. 그래서 케미칼 그린 소재, 저번에 우리 공부했죠. 그린 소재, 이게 이제 페인트에 들어간 뭐 첨가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알약 코팅하는 거 있죠. 애니코트, 식약용 뭐 그런 것들, 특수 소재죠. 이쪽이 좋을 것 같다고 우리 한 달 전부터 이미 보고서로 공부를 다 끝내놨고, 다만 본업인 케미칼은 좀 애매했어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했는데 암모니아는 이제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수입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 이제 상품으로 판매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암모니아 가격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상품 판매할 때 그 스프레드가 마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재료 가격은 좀 떨어졌고 사올 때 가격은 좀 가격보다 좀 어떻게 보면 비싸게 팔았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잘 괜찮았던 것 같고, 케미칼 부분 중에 이제 염소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 가성소다라든가 ECH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에폭시 수지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판가와 스프레드 회복은 아직 제한됐지만 수익성은 좀 방어됐다. 예, 가성소다는 PVC에 들어가는데 이제 PVC가 요새 좋으니까 좀 살아나겠죠. 그래서 여기도 뭐 좀 최악은 지나가지 않을까, 이러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좀 최악은 지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핵심은 그린 소재입니다. 성수기 효과로 판매 물량 증가했고 펄프 같은 원재료 가격은 떨어졌고, 롯데건설에 자금 빌려준 거 있거든요. 작년에 기억나시죠? 롯데건설 리스크 있어가지고 분기별로 110억씩 이자 받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이제 배당 때문에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4천억 이상 현금 갖고 있다. 근데 핵심은 인도 셀룰로스 에테르 시장. 어제 우리 그 페인트 시장 공부 한번 해봤죠. 예. 거기에 이제 에폭시 수지 원료 만드는, 이제 에폭시 수지 만드는 회사가 국도와, 또 롯데정밀화학은 이제 ECH라든가 아니면 그 아예 페인트 자체에 들어가는 거 있죠. 첨가제, 여기 셀룰로스, 요걸 만드는데 이 롯데정밀화학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게 뭐냐면 인도가 지금 시장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인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롯데정밀화학은 인도 매출이 늘고 있어요. 비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문의만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인도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여기 인도 페인트 건축 인프라 투자 많이 하니까, 인구 증가하니까 식품향 소비도 동시에 늘게 될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인도 수혜주 없나 이렇게 우리가 좀 찾아본다면 분명히 요 롯데 정밀화학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2012년도 전체 수출에서 인도 비중이요, 그린 소재에서 6%밖에 안 됐어요. 근데 23%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셀룰로스 저기 이제 요 에테르 시장 점유율이 40%예요, 인도에서. 예, 그러니까 확실히 좀 성과 나고 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주력 제품들은 좋진 않죠. 근데 좀 바닥은 찍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요게 핵심이죠, 페인트. 예, 인도 수출 보이시죠? 그래서 인도양 기업으로 한번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내에서는 그때도 한번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가장 좀 매력도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죠. 예. 그 이노션이 정말 깜짝 실적냈습니다. 와, 이노션 주가 정말 안 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안 가는 이유가 저성장이라 그래요. 이게 돈은 잘 벌어요, 사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냥 버림받은 거죠, 그냥 관심도 없고. 근데 숫자로 증명했고요. 예. 2분기 영업이익 417억 60일. 그리고 좀 배당 좀 더 많이 하면 좋긴 하겠죠. 예. 배당 성향이 뭐 적은 건 아닌데 아무튼 실적 호전의 배경은 전기차 판매 호조와 디지털 성과다. 예. 그래서 아이오닉 5 미국 판매, 그러니까 또 EV9 이런 것들이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더 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데 수익을 좀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인력을 좀 많이 뽑아놨대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 부담이 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에서 원재료 있죠, 원재료 같은 거, 원가라 그러죠, 우리가. 그거 제외하면 뭐가 돼요? 매출 총이익. 예, 원가를 제외하면. 근데 그 매출 총이익에서 인건비 뺀 게 영업이익이죠. 뭐 판관비나. 근데 이제 매출 총이익은 계속 늘어났어요. 꾸준하게. 근데 영업이익은 좀 들락날락 했거든요. 그게 왜냐면 영업이익은 인건비 비용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가 많이 나온 거예요. 2분기 매출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69%로 예, 역대 최고. 그러니까 광고 시장 분위기로 이익은 어쨌든 이제 역생정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2019년까지는 이게 잠깐만요. 이게 1분기로 알려져 있는 잠깐만요. 아, 맞습니다. 이게 1분기예요, 1분기요. 2분기일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1분기에 그 매출 총이익 대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69%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 최고죠. 인건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 광고 시장 안 좋으니까 이익이 역성장 해버린 거죠. 비용은 많은데. 예. 그래서 좀 1분기는 좀 부진했던 건데, 이 인건비 비중이 60% 원래 미만이었는데 이게 63까지 갔다가 이번 1분기 69까지 간 거예요. 그게 좋을 리가 없죠. 예. 근데 이번 2분기 63으로 떨어졌대요, 드디어. 뭐죠? 그럼 이익이 정상화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매출 꾸준히 늘면서 성장은 하니까. 그래서 하반기는 더 좋을 수 있다. 831억으로 상반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시총 대비 현금 많이 갖고 있죠. 근데 그 현금 더 좀 하세요. 이게 배당도 좀 주시고 더. 그럼 좋죠. 예. 배당을 안 준다는 건 아닌데 배당 수익률이 아주 높진 않으니까 조금 더 주주환원하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역대급 저평가입니다, 여전히. 요게 이제 이 주황색이 인원인데 이게 줄죠. 그러니까 이거 22년도에 디지털 그 사업 확대하려고 인원 많이 뽑았거든요. 이게 이제 부메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익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이 GP는 매출 총이익이거든요. 꾸준하죠. 근데 영업이익은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이제 이게 좀 이제 구조적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이제 좋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이게 주가도 싸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고성장 기업은 아닙니다. 그건 명확히 해야죠. 고성장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겠지만 주가도 싸고, 뭐 지금 가격 좀 너무 과하게 좀 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광진 채용연구원, 넥스트 아시죠? 반도체 장비 목표주가 올렸고요. 중국의 비중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중국이 반도체 굴기 포기 안 할 것 같거든요. 수혜 받을 것 같고, 신규 장비가 두 개 있어요. 레스큐랑 크로키라고 있는데, 레스큐는 웨이퍼 내에 정전기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율을 올려주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는 외부 정전기만을 이제 제거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안으로 이제 만들었고, 그러니까 내부도 하는 거죠. 외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EUV에도 아마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크로키는 고객사가 좀 만들어 달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HBM 공정력으로 공급이 좀 유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D램의 다이 범프, 그러니까 범프 있죠. 여기 칩하고 기판을 이제 범프 동그란 공으로 연결할 때, 그거 할 때 이제 하고 나서 검사나 개측 제대로 됐는지, 검사 장비죠, 어떻게 보면. 그걸 좀 요청을 해서 좀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를 만든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 갔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예,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그게 합격 판정 받으면 이제 양산 들어가죠. 그래서 내년 중순부터는 양산 들어가지 않을까. 저 양산 공급이 돼야 매출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플러스 효과를 기대를 내년에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구매는 일단 줄고 있어요. 정점에서.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절대 쉽게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예, 미국이 하도 규제를 하는데 포기할 만도 하죠. 근데 중국은 포기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이 중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생명줄 같은 거죠. 반도체가 있어야 미국하고 맞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반도체 없이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무기에도 반도체 안 들어가는 거 있나요? 예. 근데 일반적인 반도체 말고 첨단 반도체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중국 못 만들게 지금 미국이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중국은 쉽게 포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수주 물량을 뭐 한국 업체들이 좀 받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 계속 우리가 지켜보자.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레스큐나 크로키 같은 신 제품들이 내년에 또 양산될지. 투자는 아무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만 기업의 변화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하되 그걸 계속 검증하는 거죠. 미래에셋의 이미승은 넥슨 게임즈 요새 참 게임즈 안 좋은데 오랜만에 오늘은 좀 괜찮았고 블루 아카이브라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중국에 판호 받아서 이제 3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대요. 중국에.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중국 최근 7일 동안 평균 바이두 검색 지수를 봤는데 6월에 스마일게이트 한국 에픽7 출시 전 7일과 비교하면 3배나 많고요. 장안 환상이라는 게임이 있나 봐요. 요게 이제 상반기에 애플 앱스토어, 그러니까 iOS 기준 중국에서 매출 7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거죠. 위챗, 메신저. 여기서 위챗 지수가 있는데 블루 아카이브 위챗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7월 말 기준으로 40만. 이 장안 환상이나 에픽7 같은 기존 게임과 비교하면 40% 높다. 웨이버의 일간 검색량도 500에서 1000만 건 사이로 발생 중인데 7월 일평균 검색량이 700만 건이니까 이런 경쟁 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얘기예요. 장안 환상이 80만 건이니까. 중국 최상위 매출 기록 중인 이제 게임이 원신하고 붕괴란 게임이 있어요. 이 기업들이 중국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7분의 1 정도 검색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꽤 많은 거죠. 원신과 붕괴는 일평균 매출 60억이 넘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전 예약을 했는데 중국 공식 홈페이지 413만 명, 빌빌리, 탭탭 이런 이제 사이트들 다 합치면 600만이 넘고요. 에픽7 이제 지난 6월에 출시가 됐는데 여기가 사전 예약이 한 400만 명, 한 50%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서 그냥 추정을 했을 때 일평균 한 10억 정도 매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반기 글로벌 대작인 서브컬처 붕괴 스타레일은 이 게임 같은 경우 중국에서도 높은 수준이 2천만 명 사전 예약제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저 회사랑 넥슨 게임즈의 그 블루 아카이브의 초기에 지금 반응들을 보고 그냥 추정을 했더니 15억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작 요즘에는 게임주들이 신작 출시한다고 오르진 않아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 신작 게임 이제 성공하는 걸 보고 들어가려고 하세요. 그동안 하도 이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잘 되길 바라고요. 아무튼 블루 아카이브 중국 성과 아직도 뭐 그렇게 기대치가 엄청 높은 건 아니다. 일평균 매출 한 10억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블루 아카이브, 에픽7 장안환사 이 게임들하고 아예 이제 비교입니다. 그래서 블루 아카이브가 지금 관심도가 높고 이게 일본에서 2년 전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중국에 출시되면 이제 기업 가치가 달라지겠죠. 과연 흥행 여부는 그건 누구도 모르니까 일단 출시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게임주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바꿔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요새 네이버가 아주 뜨거웠죠. 다올의 김하정 연구원님 그 보고서인데 목표 주가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8월 24일 날 하이퍼 클로바 X 아시죠? 이거 다 아시죠?
근데 저번에 기억나세요? NH투자증권의 한 연구원님이 네이버를 이제 긍정적으로 쓰신 보고서 기억나세요? 2주 전에. 자기를 죽였다. 그러니까 구글에 바드인가요? 챗 GPT에 그러니까 구글 바드에 검색을 했더니 애널리스트가 죽어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의도에 없는 횟집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해외 그 챗 GPT는 한국어 데이터에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근데 네이버는 강점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기대하자는 내용이었고, 근데 이제 날짜 다가오니까 그 안 가던 참 네이버가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진짜 좀 이제는 좀 바닥을 찍었길 좀 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 한번 저도 이거 읽고 좀 처음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야, 이거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래서 보고서 보고 좀 오늘 새로운 공부를 좀 했는데, 우리가 이제 AI 챗봇 B2C 이제 개인 대상으로는 구독료를 받겠죠. 근데 기업 대상으로는 사용량에 비례해서 기업한테 돈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용량의 기준이 토큰이라는 게 있대요. 토큰이 뭐 그런 암호화폐 말고 암호화폐 떠오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토큰이라는 건 AI 모델이 언어를 분해하는 단위래요. 그러니까 AI가 언어를 이렇게 딱딱 분해를 하거든요. 그 단위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예. 챗 GPT가 GPT-4로 업그레이드된 이후로 놀라운 한국어 성능을 보이고 있대요. 근데 한국어의 그 의미 단위, 우리는 한국 사람들 알잖아요. 말을 짧게 하건 길게 하건. 저 딱 얘기하는 거 보고 바로 알아듣죠.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 원어민들이 하는 말 우리 못 알아들을 경우도 많잖아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만의 그게 있거든요. 한국어만에. 그죠?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는 사실 없죠. 챗 GPT가 알 수가 없죠. 그걸. 그래서 한국어 사용을 하게 되면요, 토큰 사용량이 4배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언어를 분해하는 게 4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과금을 한대요. 그럼 B2B 고객한테 4배의 변동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냐면 요거 바로 여기로 넘어갈게요. 스타트업 D가 증권사 리서치 리포트를 내는데 한 개의 한글 페이지 합숙시키는데 2,000개의 토큰이 필요하다고 쳐볼게요. 2,000개. 예. 근데 동일한 내용을 그러니까 챗 GPT가 했을 땐 영어로 하면 4분의 1밖에 안 필요해요. 한글이 아니라 영어니까 자기네 언어죠. 그러니까 토큰이 적게 들어가요. 근데 스타트업 D가 출시한 리서치 서비스는 매우 흥행을 해가지고 월간 500만 명의 사용자가 10개, 평균 10개의 대화를 나눈다고 한번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럼 구독료가 한 달에 $20 이렇게 된다. 이 경우 월간 $1억 매출이 나온대요. 계산을 해보면. 문제는 변동비인데, 그럼 여기에 대한 이용료로 이 회사가 챗 GPT 사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1회당 2,000개 토큰이 필요한데, 그럼 토큰당 1,200원 정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0.12달러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간 변동비가 다른 비용 고려 안 해도 3.6억 달러. 예. 그러니까 이 매출은 1억 달러인데 비용이 3.6억 달러가 나가요. 그럼 적자죠. 이 회사는 망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어떻게 저거, 아니 2,600억이면 1년에 얼마예요? 3,000억 까먹는 거잖아요. 그죠? 회사 망하는 거예요. 스타트업이 돈이 어디 있어요? 3,000억이 지금 당장. 하이퍼 클로버 X를 쓰면 토큰 사용량이 25%밖에 안 된대요. 4분의 1로. 그럼 비용은 9천만 달러. 1억 달러에서 9천만 달러 빼도 물론 인건비 이런 건 다 넣어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저것만 제하면 이 1,000만 달러 돈 버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용 차이가 2.7억 달러 나는 거예요. 스타트업의 존폐를 결정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한국이죠. 예, 한국 내에서는 이제 그 단서가 붙겠지만 한국에서만큼은 다른 서비스보다 좋을 수밖에 없다. 그 내용입니다. 비용을 줄여주니까 B2B.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시장 커집니다. 이제 우리 한국형 모델도 나와서 커지고 네이버가 잘 했겠죠. 지난 2020년부터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8월 24일 날 이제 본 시험대에 오를 텐데, 예, 좋은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주가도 꾸준하게 좀, 네이버도 한 2년 빠졌잖아요. 좀 오르는 모습이 나오기를, 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올투자증권이 이제 제시하는 건 뭐냐면 어게인 2019, 이게 뭐냐면은 2019년 동사가 영업이익 성장이 거의 없었음에도 이익의 하방이 그때 하방이 돼요. 그때 성장이 없었는데 이익의 하방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밸류가 올라가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글로벌 경쟁사와 수익률 갭을
좀 좁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할인을 받았었죠, 그동안. 그래서 올해 8월 한번 기대해보자. 뭐 그런 내용인 거. 근데 모르죠. 이게 진짜로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막상 8월 24일 나왔는데 이게 뭐냐, 또 이게 실망스럽다 이럴 수도 있고 참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우투자증권의 이 예상대로 비용 절감을 해준다면 뭐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모멘텀이 돼서 네이버의 주가도 계속 견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 금액을 이렇게 줄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어가 아닌 영어 대비 챗 GPT 비용이래요. 한국어, 그러니까 챗 GPT 마이크로소프트 거죠. 한국어 쓰면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요. 중국어 비용 보이세요? 그 다음에 버마어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 한국도 난이도가 높은 언어죠. 그래서 좀 주가 좀 소외된 거 탈피하길 좀 기대해 보고요. 현대차증권의 연민영 연구원님이 바이오니아 신약 개발을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자회사 써나젠 테라피틱스와 자체 SI, 이거 읽어보시면 도대체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어려워요.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 SAMIRNA 요 플랫폼이 있어요. 유전자 치료자 플랫폼인데, 한마디로 이제 요게 요 플랫폼이 탈모 화장품이죠. 코스메라나 여기에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테스트를 통해 인증을 받았는데, 요건 화장품이잖아요, 탈모. 근데 인체에 적용하는 그 시험인데, 이제 저거는 뭐냐면은 호주에서 임상을 한대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저게 만약에 성공을 해주면, 저 임상이, 그러면은 요 코스메라나 판매에도 당연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뭐냐, 요 3IRNA 플랫폼이 뭐냐, 예, 요게 그 나노 입자가 요 정도 되는 크기래요. 예, 크기. 그래서 요 정도 되는 크기의 요 물질이 세포막을 뚫고 간대요. 그 세포 내로 전달해 주는, 약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게 그 이상의 크기를 가질 경우에는 분해가 돼서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가 좀 적절하다. 예. 그래서 좀 긴 유효 기간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세포막을 통과시켜서 약을 뭐 전달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여기서 한 가지가 EPR 효과라고 있어요. EPR 효과는 염증이 일어나거나 종양이 있으면 그 주위에 혈관이 헐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세포들 사이에 틈이 생겨서 이 틈으로 약물 전달하는 거래요. 네. 근데 기존 제품들은 간에만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장기에 잘 전달 뭐 할 수도 있나 봐요. 예, 특정 장기에. 그러니까 간이 아니라 다른데. 그러니까 요거죠. 요 제품이, 요 신약 물질이, 그 기존 제품들은 간만 전달을 하는데 다른 장기도 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임상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내용입니다. 좀 되게 어렵죠. 저도 읽고 몇 번 읽어보고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 그리고 엠피레귤린이라는 이제 물질의 생성을 억제를 한대요. 요 SRN001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저 엠피레귤린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염증 같은 걸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걸 이제 억제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거로 이제 그 억제해줘야 어떻게 사람이 건강하겠죠. 예. 근데 이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폐가 딱딱하게 굳는 거 있죠. 그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원인을 몰라요. 특발성은 뭐냐면 원인을 모르는 폐섬유증. 그래서 저거 대상으로 이번에 임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쨌든 염증이 저렇게 일어났을 때 특정 장기로 약물을 전달해서 요거 이제 치료하는 약물 전달, 예. 그런 이제 목적이 있는 그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이미 탈모 화장품으로는 이제 개발을 했고요. 요게 이제 실제 신약으로도 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이번에 검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이어트 유산균 뭐 BNRCN 요거 매출도 호조해서 현금 흐름도 좋고, 어제 실적 발표했거든요, 바이오니아가. 네, 어제 실적이 나왔어요. 어제 실적도 잘 나왔고, 요새 근데 제약바이오 좀 좋은 기업들 많죠. 아무튼 이게 8월 4일부터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임상 시험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크기예요, 요 크기. 요 크기로 돼야만 약물 전달이 좀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염증이 유도된 신장이 전달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한쪽만 전달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골고루 전달돼야 되겠죠. 그리고 특발성 폐 섬유증, 아까 말씀드렸죠. 원인을 모르는 폐가 딱딱해지는 거. 그럼 호흡을 못 해요. 요거 임상일상은 이제 8월 4일부터 호주에서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이게 올해 말에 이제 끝나니까 한 4개월 정도 임상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는 가시죠? 예. 그래서 바이오니안 좀 그런 지금 모멘텀들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SKC가 어제 메리츠증권 노 연구원님이 적으셨는데 그 넥실리스 있죠? 이 SKC의 동박회사. 예. 그러니까 이 SKC의 동박회사를 SKC 넥슬리스라고 하는데 일본의 토요타의 자회사입니다. 상사 역할하는. 여기에 업무 협약을 맺었나 봐요. 동박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면 토요타가 LG랑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동박을 공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토요타가 직접 또 그 40기가와트 규모 배터리셀 제조 공장을 구축할 또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도 들어가겠죠. 또 테슬라에도 이제 납품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SKC가. 그러니까 미국 고객사를 확보한다는 거 굉장히 프리미엄 요인입니다. 예, 그리고 또 토요타는 LG랑도 하니까 고객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SKC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객사 늘어나는 것 자체는 상당히 호재가 아닐까. 그래서 그만큼 동박 사업 경쟁력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SK온은 외에도 이렇게 고객사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이고, 경쟁력도 가장 뛰어난 업체 중에 하나고, 예. 가장 길게, 가장 얇게 만드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SKC가 좀 선도 업체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당연히 긍정적이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일제당은 쥐상지라는 혹시 회사가 있는데 자회사예요. 중국의 식품 자회사인데 요거 지분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찬 업체래요. 반찬. 예. 장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380억 주고 샀는데 3천억에 판대요. 그 남는 장사긴 하죠. 근데 지금 왜 파냐면 알짜 회사예요. 근데 이것도 순이익이 200억이 넘어요. 근데 그래도 파는 거는 비핵심이니까 차입금 상환하자.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여기 심은재 연구원님 입장에선 좀 이건 좋은 호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바닥은 나온 모습이고요. 그동안 주가 많이 빠졌죠. 밸류 싸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금 확보하고, 또 최근에 중국 돼지고기 뭐 미국도 그렇고 돈육 가격들이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돈육 가격이 오르면 실적이 플러스 요인이죠. 근데 베트남 돈육 가격이 오르는 것까지는 제가 이거 알 방법이 없어서 그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글로벌 돈육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좀 우호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제 보고서는 이게 좀 중요한데, KB의 이은택, 김민규, 하이나, 요거 지금 제가 3분의 1만 읽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하나씩 나눠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황 쪽인데, 그 신중론에 억압받을수록 가벼워질 주식시장이다. 봄 증시를 이끈 거는 헤드라인 물가, 에너지가 들어간 소비자 물가랑 경기 바닥이 아니냐. 요게 이끌었고, 가을 랠리는 근원 물가, 서비스 물가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랑 실적이 이제 그래서 실적 장세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반기 코스피는 2,920까지 열어놓고 보고 계신 것 같고, 그럼 주식 비중 더 늘려야 되나? 점진적으로 높여도 좋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고, 12개월 선행 PER로 보면 주가는 올랐는데 포가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익이 늘어나니까. 예, 그 내용,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퍼가 오히려 지수 올랐는데 11.5배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랠리에 40% 정도는 좀 진행됐지만 내년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랠리예요. 내년 중반까지. 저희 윤지호 대표님도 한 내년까지는 좀 좋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내년 초까지는. 그래서 꾸준하게 강세장 좀 의견을 계속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주식시장 랠리가 근데 끝나는 시점 근데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좀 올라오지 않았냐, 좀 사기 부담스러운데.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 랠리가 끝나는 시점 알 수가 있대요. ERP라고 주식의 이제 위험 선호도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얼마만큼 프리미엄 줄 거냐, 그건데 위험 선호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이 프리미엄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ERP인데, 예, 그러니까 이 리스크
이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요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요인은 실업률과 인플레라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낮은 인플레하고 낮은 실업률에서 모두 랠리가 나왔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물가 낮고 실업률 완전 고용이면 가장 좋은 거죠. 골디락스죠, 골디락스. 근데 저물가 시대에는 근데 지금은 다르대요. 옛날에 물가가 낮을 때는 실업률이 왕이고요. 근데 지금 고물가죠. 그래서 인플레가 중요하고 국채금리로. 이거 예전에 한번 우리 봤던 것 같아요. 이은택 연구원님이 한번 이 내용 써주셨죠. 한두 달 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실업률이 상승해서 실업률 상승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경제가. 근데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하면 금리를 떨어지켜서 오히려 이게 호재래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인플레 시기에는 이제 저물가 시기에는 또 반대다. 그러니까 저물가 시기에는 이게 반대고 고물가 시기에는 아무튼 금리가 떨어지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물가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고물가니까 금리를 보자.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임계점이 얼마냐면 5%래요. 2년물 금리. 5년물은 4.5. 원래 6%인데 지금은 직전 고점이 5%라서 요걸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지금 당장은 그걸 넘는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향후에 중립금리 올릴 것 같고,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을 다시 받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 혹은 그 이후. 그래서 그 전까지는 추세적으로 5% 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KB증권의 의견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5% 넘기는 어렵다. 국채금리가. 근데 내년 상반기 넘어서 5%를 추세적으로 만약에 넘기는 게 나온다면,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에 물가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보나 봐요. 그러면 그때는 팔아야 된다. 주식을. 근데 그 전에라도 또 바뀌면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는 한번 하나의 길잡이로서요.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5%를 추세적으로 넘어서 계속 좀 오른다. 그러면 좀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시연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랠리에 동참해야 된다.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 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업종으로는 반도체. 저도 여전히 동의하고 있고, ISM 제조업 주문에선 주문 재고 스프레드를 참고하면 되겠지만 6월 핵심 내구재 신규 주문, 요게 반도체 데이터랑 같이 가요. 업황하고 10년 동안 틀린 적이 없대요. 별로. 이게 0.6% 상승해서 기대치 넘었죠. 이거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거죠, 보고서로. 반도체 계속 시장 이길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 괜찮았죠. 그리고 에너지 요새 원유가 올라가죠. 그래서 SOL 같은 거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얘기가 인도 쪽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인디아 등 신흥국 합치면 원유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산업재에서는 미국과 일본 도로 설비 투자 기대감 늘어나니까 반도체, 기계 이쪽 여전히 좀 괜찮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이렇게 확대하는 배경은 공급망 재편 때문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건 공부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일 한번 알려드릴 텐데, 이슈 분석은 일단 제가 그냥 메인만 잡아서 지금 오늘 적어드리는 거고, 이슈 분석은 자세한 건 내일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핵심은 친환경 관련주 보자고 하더라고요. 풍력 원전, 로봇, 인디아 관련주. 이 인디아 관련주가 아까 봤던 그 롯데 정밀학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쪽을 이제 하반기 관심 테마로 좀 잡아줬다 생각하시고, 에너지 반도체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주가 올랐지만 펀은 오히려 낮아졌고, 과거에 이렇게 실업률하고 이렇게 보면 이 물가죠. 실업률하고 물가 낮을 때 보세요. 실업률 낮아질 때, 물가까지 같이 낮을 때입니다. 그땐 증시가 다 랠리였어요. 4번 있었대요. 그 얘기고, 아무튼 지금은 근데 고물가 시대니까 실업률이 오르는 게 오히려 호재래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리고 국채금리가 낮을수록 좋고,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를 때 과거에도요, 임계점 6%인데 이건 넘으면 증시가 폭락했대요. 이번엔 5%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국의 핵심 자본재 터닝했죠. 그래서 반도체 좋아질 거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계업종 14년 동안 쉬었어요. 코스피 14년 쉬었습니다. 이제 갈 수 있다. 그래서 랠리 이어진다 라고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 말씀은 드렸고, 그 다음에 전자공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어제 한양 ENG가 그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 반도체 제조 장비, 인프라 장비 아시죠? 파악
그 화학약품들이 이제 공급해주는 인프라 장비인데 요거 공급 계약 맺었습니다. 금액 굉장히 큽니다. 한양에너지도 참 답답하지만 좀 잘 가주길 바라고. 오픈엣지는 IP 아시죠? 우리 지난주 GAA 함께 배우기에서 잠깐 언급드렸어요. 근데 요거 요번 주에 함께 배우기 한번 하려고 해요. IP하고 디자인 하우스 지금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29 어느 회사인지 모르는데 아마 미국 기업 같아요. 근데 거기 IP 설계 자산 뭐냐면 저기 예를 들면 이제 그 아파트 지을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설계할 거냐. 그러니까 설계 프로그램 뭘 쓸 거냐. 그 프로그램 그걸 제공하는 업체가 IP 회사예요. 반도체 따지고 들면.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오션이 LNG 운반선 한쪽 수주했고요. 역시 LNG 여전히 좋고, 엔캠은 TDL이라고요. 전고체 배터리 만들고 전고체 그 고체 전해질 만드는 업체 지분을 인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엔캠은 좀 전고체까지도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STX 조선해양을 HD 한국조선이 인수했습니다. 예. 유상자 422억하고 300억 더 들어서 한 800억 정도에 이제 엔진 회사예요. 그래서 엔진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STX 조선해양까지 인수를 해서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X 조선해양 오늘 상한가 같죠. 그래서 엔진을 그 현대중공업그룹이 아무튼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부자 매수 쪽으로는 PI 첨단 소재가 요새 좀 실적 때문에 좀 빠졌지만 일단 대표이사는 매수 들어왔습니다. 천주 들어왔고, 이노와이어리스가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천주 22,000원. 윈스도 실적 잘 나왔어요. 이게 통신 관련된 기업인데 일본 쪽에 솔루션 참 실적 좋은데도 주가 안 갔죠. 근데 대표 실적도 좋았고 대표이사도 만주 샀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있다. SM코어는 이제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이제 아마 그 뭐였죠? 그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200만 원 정도 장내 매수 들어왔고, GS 리테일은 두 사람이 샀더라고요. 장기훈 상무님, 장준수 상무님이 각각 4,300만 원. 지금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 좀 싸졌다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예, 바로 또 시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시장 뭐 아시겠지만 오늘 급등했잖아요, 지수. 네. 그래서 코스닥은 급등은 아니고 좀 2차 전지가 좀 변동성이 있어서 그랬고, 코스피가 드디어 신고가입니다. 2,700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 골고루. 근데 오늘 제가 장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시장이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골고루 가요. 네, 그게 좀 오늘의 특징이고, 오늘 외국인 기관도 많이 샀는데 한번 섹터 보시면 고르게 갔습니다. 오늘은 AI의 날이었고요. 네, 그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있죠. 이쪽이 정말 셌고, 핵융합에너지가 오랜만에 오늘 갔네요. 근데 여기는 왜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 인터넷 대표죠. 카카오. 네, 오늘은 진짜 카카오가 한풀이 했습니다. 네, 로봇주 좋았고요. 카카오뱅크 갔고, 해운주도 이제 중국 그 부양책 기대감 좀 있어서 갔고, 로봇 회사들, 메타버스, 은행은 카뱅 때문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주 급등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괜찮았고, IT에서는 오늘 삼성 SDS가 웬일로 급등해버렸고, LG 디스플레이도 4분기 흑자 전환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좀 LG 밸류체인도 좀 같이 좀 가는 분위기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타이어 회사들도 오늘 어제 한번 우리 타이어 봤죠. 한국 타이어 금호 뭐 다 실적들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는 급등했고, 밸류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고요. 금호석에도 오랜만에 갔습니다. 카메라 모듈도 오늘 오랜만에 급등했고, 퓨런티어가 오늘 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도 사전 예약이 나왔어요. 지금 잘 되고 있대요. 기사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KH 바텍이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쭉 빠졌죠. 기대감 없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잘 팔렸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그리고 조선기자재에선 STX 중공업이 상한가로 갔고, 엔진도 같이 갔어요. 여기 HSD 엔진도 동반해서 급등을 오늘 좀 해줬고, SK 오션플랜트 이제 풍력하면 가장 이제 요새 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조선으로 갔다기보단 풍력으로 갔겠죠.
편의점 좋았고요. 그 다음에 통신주 좋았고. 그러니까 보시면 확산되죠. 지금 딱 보시면 업종들이 한두 개 가는 게 아니죠. 스마트폰 쪽도 가고 반도체 대표주는 삼성 움직였고 오랜만에 DB하이텍. MLCC도 오늘 일부 움직여줬고요. 오늘 보시면 삼성전기 아까 무라타 보이시죠? 네, 어떤 의미? 제가 괜히 무라타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기 한 5% 이상 올랐고 아모텍, 사마콘덴서까지 다 같이 급등했고 광고 쪽은 아시죠? 이노션 반응을 해줬고 제일기획도 같이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광고 쪽은 큰 회사 위주로 좀 보세요. 그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기획은 배당만 한 6% 나와요. 그리고 조선주는 오늘 하나오션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고르게 갔고 뭐 바이오도 좋았고 요새 아무튼 뭐 바이오 쪽 특히 유한양의 분위기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좀 빠진 거는 리튬주들은 오늘 엄청 흔들렸습니다. 오늘 금양이 좀 빠졌고요. 포스코 흔들렸고 에코프론 그래도 좀 플러스권 유지했습니다. 2차 전지 좀 많이 변동성 나왔습니다. 종합상사도 좀 흔들렸고 근데 이게 2차 전지가 뭐 나빠서라기보단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은 뭐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2차 전지가 좀 쉬어간다. 뭐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오전엔 반도체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급락했는데 오후 돼서는 좀 낙폭을 줄이더라고요.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테스도 아침에 한 3% 이상 빠졌었거든요. 원희가 IPS는 좀 빠지면서 끝났고 그러나 오후장 돼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게 아까 PSK 홀딩스도 급락하고 있었어요 오전에. 근데 확실히 좀 오후엔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 반도체 여전히 좀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쪽 분위기 좀 바뀌어가니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시장 괜찮고 뭐 사실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다 고르게 갔잖아요. 오늘은 그죠?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좋죠. 주식하기 편하죠. 못 오른 기업도 이렇게 다 올려주면 좋죠. 오늘은 진짜 그 못난이로 불리던 카카오 그룹주가 진짜 오랜만에 급등을 했고 요새 SK도 좀 살아나고 삼성전기, 삼성 SDS 뭐 이런 기업들 SK 바이오팜 급등해줬고요. 바이오사이언스 뭐 한미반도체가 5만 원 넘었습니다. 거기 대주주가 산 게 괜히 산 게 아니네요. 그죠? 그때 이 급락한 날 10억 샀다 그랬잖아요. 대장주 살아 있습니다. 이 HBM 반도체 대장은 한미반도체예요. 제가 이끄는 거죠. 그래서 나 안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넷마블 좋았고 제일제당도 아까 한번 말씀드린 대로 다 괜찮았고요. 다만 LS는 좀 많이 올라서 빠진 것 같습니다. LX 일렉트릭 내용들은 다 좋은데 아마 그래서 좀 빠진 것 같고요. 이 분리막 회사들도 WCP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빠져도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많이 오르는데 따라 저게 얼마 전에 5만 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무튼 보고서 다 정리해드렸고 이렇게 천천히 또 오늘 일부 못해드린 건 또 내일 나눠가지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시황까지 다 정리해드렸고 내일은 오전 10시 10분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